직역주유 하늘은 주유를 낳고 어찌하여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 제갈량이 주유를 말로 격분시키다. 주유 175년, 210년은 삼국시대 오나라 여강 서현 사람이다. 자는 공근이다. 문무에 두루 능했다. 오나라 사람들이 주랑이라 불렀다. 주유의 종조부 주경과 주경의 아들 주충 모두 후한 말기에 태의를 지낸 바 있다. 주유의 부친 주의도 낙양령을 지냈다. 주유 또한 원소나 사마이, 순욱 등의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명문가 출신이었다. 신동준 무경십서 190년 원소, 원술, 조조, 송견, 유표 등 당대의 군웅들로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는데 총사령관은 조조의 강력한 추천으로 원소가 맡는다. 191년 조조가 동탁을 추격하다 대패하 여 도주할 때 송견은 폐허가 된 옛수도 낙양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 진귀한 보물과 돈은 동탁이 다 가져가고 궁궐은 화마에 휩싸이면서 이미 낙양은 폐허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송견은 여기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다. 바로 항고조 유방 때부터 사용하던 전국옥새이다. 우물에 몸을 던진 궁녀에게서 나온 옥새에 새겨진 글이다. 수명어천 명을 하늘로부터 받았으니 기수영창 오래가고 길이 번창하리라. 그러나 옥새를 챙겨 강동으로 돌아가던 송견은 불의의 일격에 쓰러지고 그 뒤를 새끼 호랑이 소패왕 손책이 이었다. 원술 밑에 있던 소패왕 손책은 원술에게 전국 옥새를 주고 군마 3영명을 빌려 선친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송견 밑에 있던 명장 넷을 데리고 강동으로 떠난다. 이때의 원술은 주유를 만난다. 손책과 주유는 동갑내기로 인해 친구가 되었다. 이때 손책은 내가 주랑을 얻었으니 이미 강동은 평정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유를 높이 평가했다. 주유는 손책을 따라 환연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당시 교공의 두 딸을 포로로 잡았는데 모두 절색이었다. 손책 자신은 대교를 아내로 맞이했고 주유는 소교를 아내로 맞이했다. 손책과 주유가 동서지간이 된 것이다. 주유가 손책과 함께 오나라 창업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을 때 손책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다. 이에 자만한 손책은 사냥터에서 사슴을 쫓으면서 부관도 수행하지 않고 홀로 적진 숲 깊숙이 침투했다가 자객의 습격을 받아서 치명상을 입었다. 때는 200년으로 당시 손책이 26살, 송권이 19살이었다. 다시 일어설 가망이 없음을 알아차린 손책은 아우 송권에게 대권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나라 안에 일은 장소에게 묻고 나라 밖에 일은 주유에게 묻도록 하라. 주유는 어린 군주 송권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송권은 그런 주유를 사부의 예로 대했다. 주유는 젊었을 때부터 귀공자 같은 풍모를 지녀주랑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여기서 주랑은 멋쟁이 주선생이라는 뜻이다. 주유는 멋진 용모에 뛰어난 인품, 겸손함에다가 예술적인 감각까지 갖춘 팔망미인이었다. 음악에 유난히 조예가 깊었다. 그는 행차 때마다 악단을 대동했기 때문에 오나라 병사들은 악소리가 들리면 주유가 온 것을 알았다. 또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연주가 틀리면 꼭 알아채고 악사 쪽을 돌아보았다. 그 때문에 악사들 사이에 정신 바짝 차려라. 곡조가 틀리면 주랑이 돌아본다는 말이 유행하였다. 오나라 창업주 송견부터 3대째 활약한 원로 장군 정보는 아들뻘인 주유에게 가끔 딴죽을 걸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주유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노장군을 모셨다. 이에 정보가 주유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 주유와 함께 있으면 마치 좋은 술을 마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주유가 노숙에게 군량미를 요청하자 노숙이 두말 않고 3천석의 군량미를 내어준 것도 주유의 인물됨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문무를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도량이 넓고 겸양으로 남을 대할 줄 아는 당대의 영웅이었다. 당시 동호의 실권자는 문신장소와 무신주유였다. 장소를 앞세운 문신들은 거의 주합하였고 황계, 여몽, 감령 등 무장들은 조조와 결전을 주장하였다. 양 세력의 중심에 병권을 잡고 있는 주유가 있었다. 양측은 모두 다 주유를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쏟아붓는다. 그럼에도 주유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 제갈량의 입장에서도 주유 설득에 성공하면 손유 동맹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사 삼국지 오서 주유전에서 주유는 성격이 너그럽고 신망이 두터워서 당시 동호 사람들은 그를 주랑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주랑은 멋쟁이 주선생이라는 뜻이다. 주유는 멋진 용모에 뛰어난 인품, 겸손함에다가 예술적인 감각까지 갖춘 팔망미인이었다. 특히 주유는 술이 취한 가운데서도 연주가 틀리면 이를 알아낼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다.
그리하여 곡조가 틀리면 주랑이 돌아본다는 말이 유행하였다. 주유가 노숙에게 군량미를 요청하자 노숙이 두말 않고 3천석의 군량미를 내어준 것도 주유의 인물됨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허우범. 제갈량은 이러한 주유를 상대해야 한다. 당대 최고의 사나이였다. 제갈량은 주유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로 한다. 주유에게 조조의 맹세를 들려준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천하를 깨끗이 쓸어 제업을 이루는 것이오. 다른 한 가지 소원은 강동의 이교를 얻어 동작대에다 두고 나의 말년을 즐길 수 있으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다. 당시 동호에는 강남 이교라 불리는 대교와 소교가 있었다. 대교는 손책의 아내, 소교는 주유의 아내가 되었다. 제갈량은 소교가 주유의 아내임을 뻔히 알면서도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 대교와 소교를 탐하고 싶어 한다며 주유의 자존심을 긁고 속내를 드러내게 한다. 이에 격노한 주유는 조조와 끝까지 대결하겠다고 맹세한다. 실제로 동작대부는 적벽대전 5년 후 조식이 지은 것이나 나관중이 제갈량을 띄우기 위해 착 안 한 교묘한 발상이다. 아무렴 어쩐가 여기서 조식이 지은 동작대부를 감사해보자. 명호를 따라 논이름 이어 높은 데에 오르니 정치 더욱 즐겁고 나태부 넓게 열려있 음이 여성덕이 황송함을 본다. 높이 세운 문 불쑥 솟아있고도 대궐 푸른 하늘에 뜬 듯하 다중천에 서서 황홀하게 바라보니 서쪽에서부터 공중 누각이 이때였구나. 강물의 긴 흐름을 끼고 돌며먼 동산의 과일 연근은 것을 바라보노라. 두 대를 좌우에 벌려 세우니 하나는 옥룡이요 하나는 금봉이 다이교를 동남에서 데려와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 최용현 적벽대전은 주유를 위한 전투였다. 주유는 이 전투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여기에서는 동남풍을 일으킨 제갈 공명도 자신에게 정권을 준 송건도 주유라는 주연을 위한 조연에 불과했다.